서울 H치과 한광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일단은 간단하게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치료해온 여러 환자를 가지고 그 환자들이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되었고, 또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것과 동일한 치료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런 치료가 필요한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참고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려는 첫 환자는 23세의 남자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교정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교정치료를 원했던 것은 아니고 충치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가 조금 삐뚤삐뚤하기 때문에 일단은 충치 치료를 생각해서 왔는데 보니까 교정 치료에 대한 니즈가 환자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권하고 이렇게 많이 이가 삐뚤빼뚤하다면 좋은 치아 배열을 얻기 위해서는 중간에 어딘가 이를 뽑아서 그 뺀 자리로 이를 이동시킴으로써 앞니의 삐뚤삐뚤함을 해결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충치가 아주 심하고 어차피 발치가 필요한 치아에 임플란트를 심기보다는 이 공간을 이용해서 앞에 삐뚤삐뚤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요. 환자의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이 환자의 위의 치아들을 보면 앞니가 많이 삐뚤삐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치아에서도 이 앞니 쪽이 많이 삐뚤삐뚤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충치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위에나 또 왼쪽 아래 어금니들, 오른쪽 아래 어금니들에 충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왼쪽 위에 이 치아는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이시죠? 이것은 다른 치아와는 달리 이제 도자기로 이가 씌워진 그런 치아인데요. 오래전에 이제 충치가 심해서 신경치료를 하고 이를 씌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보게 되면 좀 특이할 만한 것이 전체적으로 아래 어금니들이 안으로 많이 쓸어져 있죠. 이게 아래 사진에서 보면 아래 어금니가 굉장히 많이 안으로 쓸어져서 아래 어금니의 이 바깥쪽 면이 많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굉장히 안으로 많이 누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아래 치아가 누워 있는 이유는 이 아래 치아들이 위 치아들과 잘 맞물리기 위해서 아래 치아가 누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또 그 이유는 위의 치아의 어금니 사이의 폭경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아래 치아들이 이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안으로 많이 쓸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 좋은 교합을 얻기 위해서는 위의 치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턱의 폭경을 좀 넓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죠. 얼굴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편안하게 입을 다물었을 때 붕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붕 떠 있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입술 폐쇄 부전이라고 하는데요. 입술 폐쇄 부전의 이유는 제일 흔한 것은 앞니가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 튀어나온 이 때문에 입술이 방해를 받아서 잘 다물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치아가 그렇게 많이 튀어나오지 않았더라도 선천적으로 윗입술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이 인중이라 그러죠. 이 인중 부분이 짧으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인중이 그렇게 짧지도 않은데도 잘 안 다물어지는 경우는 이 코에서부터 아래턱 끝에 해당하는 이 전 안면 고경, 얼굴의 앞쪽 고경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연조직이 이 부분을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기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수는 없는데, 앞면에 좀 비대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굴 사진 중에서 이제 정면만을 본 것을 보면, 동공을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해서, 환자의 안모를 배열을 했을 때, 아래턱의 가운데서는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그어지고, 윗니의 가운데서는 이렇게 그어지고요. 그리고 입술을 양쪽의 구각부를 지나는 선은 이런 식으로 그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얼굴 전체의 가운데서는 이렇게 파란 선으로 그려집니다. 즉, 눈과 머리 쪽에서 그어진 가운데선에 비해서 아래턱의 가운데선이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안면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안면 비대칭 때문에 교정을 하러 오시는 분도 심심찮게 있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대부분 교정만 해서 치아에 장치를 붙여서 치아만 배열을 해가지고 비대칭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거의 10명 중에 9명 정도는 교정만으로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물론 10명 중에 1명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교정으로 비대칭 해결은 거의 어렵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정면을 보여주는 이 엑스레이 사진에서 보아도 이렇게 비대칭이 노란 선으로 그어지는 위턱의 가운데선과 아래턱의 가운데선의 배열을 보면 이 아래턱이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옆면에서 보게 되면 윗치아와 아래치아가 표준적인 어떤 기준을 그었을 때 그것에 비해서 한 3에서 4mm 정도 돌출이 되어 있고 치아의 각도도 좀 뻗어진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잘 닿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복잡한 수치는 이제 제가 이 치아들과 앞골과의 여러 가지 관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설명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과에 가면 흔히 많이 찍게 되는 이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아도 여러 가지 진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먼저는 제3대구치라고 하는 이 사랑니가 있죠. 그리고 아래의 제3대구치 사랑니는 옆으로 누워서 이렇게 매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복이 되어 있으면 이 사랑니 바로 앞에 있는 치아를 배열할 때 교정적으로 이것을 이동하기가 조금 어렵게 되기도 하고 이부에 계속 염증이 생기게 되면 환자가 중간에 불편해서 또 장치를 빼고 사랑니를 빼야 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교정 전에 미리 사랑니 4개를 모두 발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내 사진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충치가 엑스레이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데 구강내 사진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런 이랑 이 사이에 있는 조그만 충치들은 엑스레이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치들은 교정 치료와 별개로 교정 전에 미리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렇게 이랑 이 사이에 충치가 많이 생기는 분들은 교정이 끝났을 때 또 새롭게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충치들이 생기는 건데 교정 치료를 하면서 여기 치아 안에 많은 철사나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게 되면 양치를 진행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치가 잘 생기기 때문에 교정 중간중간 어떤 식으로 양치를 해야 되는지도 저희가 좀 정보를 드리고 필요하면 중간에 교정 장치를 떼내고 충치 치료를 진행하고 그러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이제 오른쪽 아래 송곳니의 뿌리가 왼쪽과 비교해서 좀 짧다는 것인데 이렇게 짧은 뿌리가 보였을 때는 좀 많이 긴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정 치료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치아의 뿌리가 이렇게 짧아지는 것인데요. 특히 이미 이렇게 짧아진 치아는 교정을 진행하면서 더 짧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엑스레이를 찍어서 자주 모니터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환자의 진단 자료에서 얻은 정보들을 정리를 해보면 충치가 많고 사랑니가 있고 또 치근 흡수 가능성이 있고 이가 삐뚤빼뚤하고 상악 악궁 폭경이 좁고 앞니가 뻐들어졌다는 문제를 알 수 있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첫 번째는 충치가 많았으니까 충치 치료를 해야 됐고 물론 그 충치 치료해야 되는 것들 중에 교정을 위해서 빼야 되는 치아는 이제 제외하고 반드시 살려둬야 하는 그런 치아들을 중심으로 충치 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니 발치를 하고 아까 제가 상악의 악궁이 좁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악의 악궁을 넓히기 위한 치료를 진행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충치가 심한 여러 개의 꼭 빼야 되는 이들을 빼서 그 뺀 공간을 이용해서 앞니가 삐뚤삐뚤한 것들을 이제 공간을 어, 해소 공간을 잡아가는 것이죠. 그런 후에 그 뺀 자리를 이용해서 이제 치아들을 배열을 하게 되고요. 중간중간 충치가 잘 생기지 않는지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뭐 그다지 신경을 쓰지는 않으셨지만,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혹시 교정 중간이라도 이런 비대칭에 대한 것들이 본인에게 중요한 이슈로 다가오게 되면 양악수술을 할 수 있다고 미리 말씀드리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중간에 이를 뺀 다음에 규정을 진행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식으로 치아가 이동할지를 미리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치아가 들어갈 때 입술이 들어가는 정도는 평균적인 어떤 통계치를 가지고 치아가 앞니가 이 정도 들어가면 입술이 이 정도 들어가더라라는 걸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건데 사실 모든 사람에서 이 입술의 텐전이나 연조직의 두께 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들어가면 입술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같이 동의를 한 후에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아마도 이 정도 안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치료가 어떻게 됐는지는 다음 2회차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